부모님 허락받고 동거를 했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요. 최근 합의하고 결별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금 집은 상대가 동거 전 본인 명의로 매매를 했던 건데요. 저와 살림을 합친 이유로는 집의 원리금을 반반씩 냈어요. 그러니까 3년간 빚을 같이 갚아온 셈인데요. 문제는 그 3년간 집값이 2억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2억의 절반인 1억 정도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상대는 집이 본인 명이고 제가 그동안은 원리금은 월세로 생각한다고 말하네요. 둘 중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결혼했던 게 아니니 재산 분할이 어려운데요. 사실혼 관계가 깨어진 후 재산 분할을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이게 좀 사실혼 관계에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재산 분할 자체가 좀 애매해진 상황 같은데 이렇게 헤어질 때 재산 분할, 사실혼 관계에서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재산에 어떤 증식이 있었다면 그 네.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을 해서 네, 재산 분할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법률혼이랑 다르게 사실혼이라는 것 자체부터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거를 하는 것만 해서 사실혼이라고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동거를 넘어서 사실혼이냐를 입증하셔야 되는데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이제 우리가 정말 거의 부부에 준하는 의사로 동거를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3자가 볼 때 이 사람들은 거의 부부나 다름이 없다. 네, 이런 것도 입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그것만 입증이 된다면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형성 기여도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자 그럼 자세히 좀 따져보겠습니다. 함께 산 3년 동안 원리금을 반반씩 갚았는데 이제 집값이 2억 정도 올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상담자께서도 어쨌든 이분은 남자분은 원금이라고 생각했지만 원리금이니까 말 그대로 집값 상승에 대한 이익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법적으로는 어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명의는 상대방 거라서 뭐 어쩌면 상대방은 내 명의니까 내 특유 재산이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대출이 껴있는 거고 3년간 지금 어쨌든 두 분이서 같이 갚아 나가신 거기 때문에 네, 저희 상담자분의 기여도가 당연히 이거는 인정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2억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이제 형성한 재산이고 우리가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2억이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고 이제 뭐 2억이 올랐다는 거는 보통 이제 재판을 하시면 이제 재판 도중에 사실심 변론 종결식 그러니까 1심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 집의 시가가 얼만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2억이 올랐다라는 거를 보통 뭐 KB 부동산 시세 같은 거를 제출을 해서 저희가 입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받을 입장이면 최대한 높은 시세 자료를 찾아서 내야 되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상승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네, 재산 분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집을 지금 당장 매매하는 게 아니라면 이제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고 시세가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나누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보통 이 부분은 뭐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이제 저희가 받을 사람은 높은 시세를 제출을 하고 네. 거기선 낮은 시세를 네, 하고 저쪽은 이제 어떤 낮은 시세 제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보통은 KB 부동산 시세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비슷한 시기에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있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주장을 하면 이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금액을 특정을 하면 상대방은 그 금액을 현금으로 저희한테 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굳이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판결문으로 현금을 받는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는 재산 분할을 이제 사실 좋게 하면 되겠지만 안 좋게 헤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합의할 때 굉장히 좀 갈등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혼이라고 해서 사실 법률혼이랑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사실혼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서류상으로 구별이 오히려 안 돼서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법률혼보다
더 어떤 까다로워요. 재산 증식에 어떤 자기가 기여를 했다는 걸 증거로 정말 명확하게 남겨 놓으셔야 네. 이게 인정이 될 것 그럴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네, 자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자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3년 정도 동거를 하셨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사실혼의 입증 자료로 쓰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단순히 인사드린 것만으로 제 생각엔 조금 모자랄 것 같고 주변 그러면요? 친척, 뭐 친구, 뭐 회사 지인분들 네. 이런 분들이 다 이 사람은 뭐 거의 뭐 결혼을 한 사람이다. 네. 뭐 신만 이렇게 안 올렸지. 네, 네. 예. 거의 그런 정도의 어떤 확인서를 좀 최대한 확보를 하셔서 네, 사실혼이라는 것부터 일단은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 호칭도 중요하더라고요. 뭐 보통 이제 거의 이제 가족처럼 이제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뭐 여보, 자기 네, 뭐 이런 네, 것들. 네.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로 그거를 확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이 재산 분할이에요. 예. 네,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이제 3년 동안 원리금을 분납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분명 증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기간을 설정을 하셔서 무조건 자료로 제출을 하시고, 네, 그리고 2억이 오른 거는 KB 부동산 시세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에게 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대응을 하시고 증거를 모으실 수 있는 거는 좀 이것까지도 가능할까 하는 것까지도 최대한 긁어 모으셔서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